당신이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그 지긋지긋한 쫓기를 멈췄을 때 그녀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침묵하면 그녀가 정말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내 진심을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당신이 한 발 물러섰을 때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남성의 사례가 기억나네요. 그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습니다. 답장은 늘 1분 컷이었고 그녀가 짜증을 내도 늘 먼저 사과하며 매달렸죠. 결국 그녀는 우린 안 맞는 것 같아라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노력을 멈추고 완전히 사라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거죠. 심지어 예전보다 훨씬 더 간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본인이 인정하는 것보다 그 무게를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구구절절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을 때 그녀의 마음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지 궁금해하며 지쳐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신하세요. 남자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지? 정말 이 남자가 나를 포기한 걸까? 당신의 존재가 주는 소음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오히려 편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침묵이 찾아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때 의심이 스며들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내쫓은 건 아닐까? 라는 자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 심리적 소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때로는 무심하게 굴었을 때 그녀의 심리 회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만약 당신도 이제는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남자가 되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다짐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녀의 심리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녀의 심리 변화를 단계별로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도감에서 의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당신이 처음 한 발 물러섰을 때 그녀가 곧바로 어떻게 그가 사라졌어 라며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 성급한 기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연락, 구구절절한 진심, 매달리는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처음엔 아, 이제야 좀 조용하네, 드디어 내 뜻을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시기의 침묵은 그녀에게 매우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혹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좀 바쁜가 보다. 며칠 지나면 또 생각나서 연락 오겠지.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의 패턴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내가 밀어내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는 강력한 확신, 즉 예측 가능성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침묵해도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조만간 다시 그 패턴대로 움직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침묵이라는 놈은 절대로 오래도록 중립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적은 조금씩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당신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지 않을 때 그녀가 느꼈던 그 가벼운 안도감은 서서히 낯설음으로 변합니다. 이번엔 좀 이상한데 진짜로 안 오는 건가? 하는 의문이 싹 트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패턴의 파괴입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안심하지만 당연하다고 믿었던 패턴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녀는 여전히 겉으로는 연락 안 오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말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침묵이 길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됩니다. 당신이 없는 고요함이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더 크게 소리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예측 가능성의 파괴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그녀에게 줬던 그 넘치는 애정과 관심, 사실 그녀에게 그것은 사랑인 동시에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밀어내고 때로는 무심하게 굴고 심지어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 남자는 결국 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확신이 그녀에게 일종의 권력감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침묵하며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그 안전망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보다 가졌다고 믿었던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생겼을 때 훨씬 더 강렬한 갈망을 느낍니다. 당신이 계속 매달릴 때는 당신의 가치가 0에 가까웠지만 당신이 사라지자 비로소 당신의 가치가 측정 불가능한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녀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외칩니다. 괜찮아, 나도 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속 시원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본능적인 불안함이 속삭입니다. 진짜로 끝난 걸까? 정말 나를 포기한 걸까? 이 인지부조화 상태가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아마 그녀는 전보다 더 자주 당신의 SNS를 확인할 겁니다.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지, 상태 메시지가 변했는지, 혹은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단서를 찾으려 애쓰겠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걔 연락 안 와서 너무 좋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 이름이 혹시 당신일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관계의 주도권이 사실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요. 많은 여성이 이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공기마저 차갑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익숙했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당혹감과 호기심,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들어앉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없음이 과거의 그 어떤 격렬한 다툼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의 자신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가치 있게 여겼기에 베풀었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자존심과 본능적 그리움의 싸움입니다. 이 과정은 관계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자존심이라는 놈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존심은 기본적으로 통제권을 먹고 삽니다. 내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어라는 느낌을 좋아하죠. 그래서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 초반에 그녀는 매우 강한 척을 할 겁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차갑게 굴거나 당신 없이도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 들겠죠. 특히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SNS를 활용한 행복 전시예요. 갑자기 예쁜 카페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 혹은 요즘 너무 행복해 같은 뉘앙스의 글을 올리는 거죠. 이걸 보는 당신은 와, 정말 나 같은 건 잊고 잘 사네라고 생각하며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굳이 내가 괜찮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과하게 행복한 척을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 게시물을 봐주길 바라고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존심이 당신에게 나봐, 너 없어도 이렇게 잘 살아 라고 소리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자존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대방의 반응, 즉 관심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연락을 하고 매달리고 화를 내면 자존심은 역시 넌 나를 못 잊었어라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 없이 고요하게 침묵하면 자존심은 갑자기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영양분이 끊긴 자존심이 힘을 잃고 무너질 때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자존심처럼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죠. 그저 당신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편안함, 함께 웃었던 기억,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던 그 느낌만을 기억합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자존심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진 그 틈으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남성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이겁니다. 당신이 다시 다가가면 그녀의 자존심은 즉시 부활해서 다시 당신을 밀어낼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착하게 물러나 있으면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과 싸워 스스로 패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싸울 대상도 이길 논쟁도 극적으로 만들 드라마도 없는 오직 침묵만이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존심은 이기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이 잠들고 진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침묵의 거울 효과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이별 후나 갈등 상황에서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야.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당신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모든 설명과 변명은 그녀의 귀에는 그저 구걸이나 자기 합리화로 들릴 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당신의 논리에서 빈틈을 찾아내어 당신을 탓할 명분만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거봐,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결국 내 생각만 하는구나.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당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입을 닫고 모든 설명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침묵의 거울이 작동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변명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그녀는 갑자기 탓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매달림과 설명이 일종의 소음이 되어 그녀가 자신의 잘못이나 관계의 문제를 돌아볼 기회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각 외에는 더 이상 탓할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시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엄격하게 판단했던 걸까? 내가 그 사람의 진심을 너무 쉽게 무시했나?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굴어서 그 사람이 지쳐버린 건 아닐까? 이 과정에서 그녀는 관계의 비대칭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인내했는지,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지, 그리고 누가 더 처절하게 노력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의 능동성과 인내심, 그리고 끝까지 관계를 지키려 했던 그 노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였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당신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여성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가 영원히 내 곁에서 쫓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밀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너무나 조용하게 아무런 드라마도 없이 내 곁을 떠나더라고요. 그 침착함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상대에게 감정이 남아있다는 신호지만 침착한 침묵은 이제 너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차분함이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후회를 불러옵니다. 침묵은 이제 거울이 되어 그녀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남자를 잃어도 괜찮은 거니? 라고 말이죠. 이제 그녀의 심리회로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 바로 호기심이 불안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품이 올라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끓어넘치게 되죠. 처음에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아주 가벼운 호기심입니다. 왜 연락이 없지?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정도의 수준이죠. 이때의 호기심은 사실 그녀에게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흥미를 유발하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좀 바쁜가 보네. 내일쯤이면 다시 연락 오겠지. 여전히 당신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의 침묵은 그저 일시적인 일탈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면 이 가벼운 호기심은 서서히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저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걸 자주 봅니다. 한 예로 늘 칼답을 해주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답장 속도를 늦추거나 연락을 멈췄을 때 여성이 겪는 심리 변화가 매우 전형적입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당신이 1분, 5분 만에 답장하는 것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마치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꼭지가 잠깁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적이 흐르면 그녀의 평정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번엔 안 오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이제 내가 안 궁금한 건가? 여기서 핵심은 그녀가 당신의 부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아 왔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 확인 수단이었던 당신의 관심이 사라지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답이 없을 때 인간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나 말고 더 괜찮은 사람을 찾은 건가? 내가 너무 막 대했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몽니다. 이제 호기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과 상실감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침묵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그녀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이라는 마취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깨닫습니다. 당신이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자리에 당신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존재로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호기심이 불안으로 바뀌는 단계를 지나면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장 치명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바로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감 넘치고 독립적이며 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라고 말하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남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면 이 공포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의 방향이 바퀴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에서 그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말이죠. 이건 단순히 질투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나라는 존재 없이도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인다면 혹시 나보다 더 나은 대체제를 찾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자신이 가졌던 독점적인 지위, 즉 그의 세계에서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이 무너질 때 느끼는 상실감수,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여성분이 이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적절한 방식이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화려한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친구들에게 걔랑 헤어지고 나서 인생이 너무 즐거워라고 떠드는 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정말로 당신을 완전히 지우고 행복한 사람이 굳이 그런 전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 나 좀 봐, 나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제발 다시 나를 찾아줘 라고 외치는 일종의 구조신호이자 반응 유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남성분들께 드리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이 유혹에 빠지십니다. 아, 얘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이때다 싶어 나 다른 여자랑 있는 사진을 올려서 질투나게 만들어야지, 혹은 나도 이제 새 사람 생겼다고 말해서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당신을 가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치졸하게 게임을 하는 남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질투를 유도하거나 죄책감을 주는 행동은 잠시 동안은 그녀를 안달나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에 대한 존중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결국 너도 똑같은 놈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진짜 힘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안해할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질투 유발 같은 유치한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묵묵히 가꾸는 모습, 즉 대체 불가능한 남자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녀가 불안함에 떨며 당신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있을 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이 단순한 불안을 넘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위험하고도 혼란스러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바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가짜 반응들입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결국 여기서 무너져서 다시 매달리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지금 엄청난 불안과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자존심이 이 불안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매달렸어? 내가 그 사람 없어서 안 달랐다고? 이건 그녀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교묘하고 모순적인 가짜 반응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차가운 확인입니다. 갑자기 아주 뜬금없는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짐 언제 가져갈 거야? 예전에 빌려준 책 어디 있어? 같은 아주 사무적이고 차가운 메시지 말이죠. 이때 많은 남성분이 착각합니다. 아, 역시 얜 나한테 마음이 완전히 떠났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거나 혹은 드디어 연락이 왔다 며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친절하게 답장을 보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세요. 정말로 당신이 싫고 끝난 사람에게 굳이 먼저 연락을 해서 짐 이야기를 꺼낼까요?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미끼입니다. 아주 작은 구실을 만들어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 위에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그녀는 안도하며 다시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을 밀어낼 겁니다. 그냥 집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오버해? 라고 말하면서요. 또 다른 가짜 반응은 방어적 공격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SNS에 저격글을 올리거나 지인을 통해 당신에 대한 험담을 은근히 흘리는 경우죠. 걔 사실 별로였어. 헤어지고 나니 너무 편해 같은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로 편하고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험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진짜 끝인 거지. 공격은 여전히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흔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상황에서 당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바로 톡같이 게임을 하는 거입니다. 너 지금 나 테스트하는 거지? 나도 이제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꿈깨 같은 말로 그녀를 자극하거나 죄책감을 주려 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당신을 가치 있는 남자에서 상처받아 발버둥 치는 남자로 전락시킵니다. 가장 세련된 대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심한 친절함입니다. 짐 이야기를 하면 그래, 언제 어디로 보내줄까? 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하세요. 저격글이 올라오면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녀가 어떤 가짜 반응을 보내든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녀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지? 이제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가짜 반응은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그 연극에 관객으로 참여해주지 마세요. 당신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다시 우러러보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그녀가 결국 당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남성분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는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다시 착한 남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쌓인 서운함에 복수심을 느끼며 차갑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먼저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와서 왜 연락해?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침묵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녀는 안도할 거예요. 아, 역시 얜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많구나. 내가 더 조금만 달술내주면 다시 돌아오겠네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다시 그녀의 통제권 아래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보고 싶었어, 다시 잘해보자라며 곧바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건 그녀에게 내가 아무리 당신을 밀어내고 함부로 대해도 결국 당신은 나를 받아줄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대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그녀가 연락해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는 반응자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면 공격하지 말고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겠어. 하지만 나도 내 시간을 가지며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엄청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남자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읽기 때문이죠. 진정한 힘은 잔인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난 이유가 그녀를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어른스럽게 전달하세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진짜 존중은 당신이 그녀의 불안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생겨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마음을 열었다면 그것을 벌주는 기회로 삼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하지만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도권을 성급하게 넘겨주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당신의 단단한 중심입니다.
상황이 제대로 처리된다면 그녀가 느꼈던 대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당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소중함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심리적 여정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부재를 통한 가치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했다면 그녀의 감정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거리가 생겼을 때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휴가처럼 느꼈을 겁니다. 구속에서 벗어났고 당신의 관심이란 압박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밀려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그 밀려났던 감정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계속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사랑을 줬으며 항상 확인시켜줬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납니다. 함께 들었던 노래, 사소한 추억,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배려들이 이제는 더 무겁고 더 선명한 색깔로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경이로운 점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매달리지 않았고 조르지 않았으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든 것은 당신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재였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껍데기가 다 타버리고 남은 진짜 마음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크기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사실 그녀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공간을 주는 동안 당신은 통제력을 잃지도 비굴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했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을의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갑의 마인드셋을 갖게 된 겁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에 굶주린 남자가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단단한 남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관심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 그 압도적인 격차가 바로 그녀가 느끼는 존경심의 정체입니다. 결국 거리는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깊은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며 가장 설득력 있는 대화는 침묵이 스스로 말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힘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침묵과 공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그녀를 안달나게 해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심리 기술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또다시 똑같은 굴레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녀가 돌아온다 해도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반응에만 목매는 사람이라면 권력관계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당신은 다시 외로워질 겁니다. 이 과정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언제 연락할지 휴대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운동을 시작하고 커리어를 쌓고 잊고 있었던 당신만의 취미를 찾으며 그녀가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멋지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상대를 조종하는 남자가 아니라 상대가 없어도 온전한 남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단단해졌을 때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품격이 됩니다. 그때 그녀가 돌아온다면 그녀는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존경할 만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사랑에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빛나는 남자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남자라면 세상에는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줄 여성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함에 떨고 있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새로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나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당당한 홀로서기와 더 멋진 사랑을 응원합니다.